자유한국당 뭐 하는 당입니까? 제 친정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도 먹어도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군인권센터라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입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 민간단체가 기무사 개혁을 이 방향으로 하라 저 방향으로 하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뒤에 감청도 했다. 민간인 수백만 명을 감청했다. 라는 얘기를 끄집어냈는데도 한국당 단 한 명도 나와서 근거를 대라. 그게 인권센터의 원래의 임무냐? 따진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국방부가 앞장서서 병력 감축한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을 초안을 할 때에 2020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을 했는데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다른데도 왜 병력 감축하느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거지만 그 당시 복무기간을 줄인다라고 국방개혁에 명시를 할 때는 대전제, 안보 상황에 대한 대전제가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소설 같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상황을 가정했는데 지금 과연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 상황이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냐? 따진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GP의 철책을 없앤다. 따진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DMZ 라인에서 북한이 2km 뒤에다 철책선을 세워야 되는데 300m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감시하느냐 안 하느냐 따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DMZ 라인에서 K9 자주포 기지라든가 여러가지 기지면 병영시설을 짓기로 계획했던 것을 뒤로 물리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로 계획을 바꾼 데 대해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북한 위협이 진짜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를 대라고 따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 군 장성급들 회담을 오늘 끝내면서 아주 통쾌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GP 없애는 걸 합의하는 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따진 사람 자유한국당에 한 사람도 없어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문건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 본회의장에 가져와서 상임위에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군의 기밀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해주는 것이 이게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국가기밀 누설죄로 걸어야 되겠다 따진 사람 자유한국당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니까 상임위에서 논하더라도 국회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조사기능 가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노회찬 의원 죽고 난 뒤에 장례식에서 그분의 인격은 존중하고 인간됨됨이는 사랑하지만 본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을 우리가 국회장으로 다 같이 나선다는 것은 이건 마치 면죄부를 주는 행위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당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당이냐고요. 새로운 비대위원장 들어가서 안보정당 박정희 때부터 가졌던 안보정당의 개념은 캐캐 묵은 보수 꼴통적인 사고방식이니까 박정희도 잘못됐다 박근혜도 잘못됐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자. 방향으로 나갔는데 안보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럼 경제 얘기하면 지금 경제에 대해서 뭐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이 주장한다고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됩니까? 제가 말하는 안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돼도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존재 명분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당 왜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이 썩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정권에게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나라가 이래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한 똑바로 선 완전 일당 독재로 간다고 얘기하고부터 유튜브 시청률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보수가 날 미워서 떠난 것도 있겠지만 내 강의 내용에 만족 못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보이지 않는 손해 작용 아니에요? 네이버의 검색 순위 드루킹 다 이 사건들 아닙니까? 지금 언론 보십시오. 보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트럼프는 페이크 뉴스라 그래요. 실제 보수 안보 전문가들은 방송 출연 못합니다. 방송 출연 못하니까 약 올라서 하는 얘기 아니라 공정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습니다. 언론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 논조가 일로 갔다. 그 다음날 이로 갔다. 정규방송?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안보정당 너무나 고착된 이미지니까 벗어나서 이제 경제정당으로 신분 세탁한다고요? 이것은 족보를 버리는 겁니다. 족보를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하잘것없고 보수가 얼마나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인간이 나왔어. 저도 그 사람하고 여러 번 토론해봤어요. 군인권센터 소장이 나와서 기무사 개혁이 어쩌니 몇 명을 어떤 식으로 도청을 했으니까 민간인 피해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군인권센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민간인 피해인지 국가의 이익을 위한 플러스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해요. 편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송 장관을 여러 번 난타를 했습니다. 여기서 섬이에요. 섬. 고립된 섬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송 장관에게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못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말해준 사람 없어요.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안에서 당 내에서 내가 친박이니까 내가 반박이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새로 들어온 비대위원장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모든 에너지가 다 쏟겨져 있어요. 나라야 개판이 되든 안보야 없어지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분들 나라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튈 분들 아니에요? 자식들 거의 다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자식들 전부 이중 국적이나 아니면 미국 국민으로 해놨고 시민을 해놨고 배고프고 힘없는 소시민들만 여기 남아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간교하고 간사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지금 보수당 간교하지도 치밀하지도 계획적이지도 행동적이지도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가 어디다? 보수 정당의 최다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에요. 콩가루 집안을 넘어서서 다른 거 다 떠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국회의원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공천과 선거를 위해 최소한 나라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을 믿고 개혁이 됐다고 국민들에게 자기 생명도 안 지켜주고 재산도 안 지켜주고 나라의 안보도 휘청거리는데 그들이 개혁됐다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의 방파제라고 생각하고 표를 줄 것 같다? 중국의 외교의 최고봉인 양세제가 여기 와서 열흘 전에 와서 비밀 회담을 하고 간지도 자유한국당 알도 못해. 알아도 말도 안 해. 그 얘기 듣고 정의용 실장 헐레벌떡 워싱턴 달라가서 볼턴을 또 만났어. 정 실장이 직접 가기보다 제가 전번 방송에도 얘기한 것처럼 볼턴이 불렀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뭐를 종전선언을 하고 난데 정전협정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떤 딜이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자유한국당 그걸 가지고
있는 대로 깨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가 있었으면 따졌겠죠. 오죽 답답하면 페이북을 닫겠다 해놔놓고 미국에 앉았어도 북한이 사기친다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그분이 북한을 분석하는 걸 전부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틀린 분석도 나옵니다. 제 안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맞는 얘기죠. 왜? 에? 괴벨스 정국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면은 괴담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들이 얘기한 건 전부 진실이라고 여기 대해서 자유한국당 한번 치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좀비예요. 지금 좀비. 우리가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최전방 사단을 11개에서 12개, 9개로 줄인다 하는 날 또 미국과 일본은 공동훈련을 하고 러시아는 그 사이 2번이나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기어들어오고 날라들어오고 중국은 수차례 날라와서 그게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떠들고 단 한 번도 물론 민주당은 안 하죠. 대통령이 그거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표 돌라고 국민에게 업소만 하고 급해지만 한번 끌어안고 이 짓 하지 말고 입장을 확실히 해주세요. 나라 안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설사 그것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군인권 세타 소장이 나와서 기무사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얘기 나올 때 단 한 번 바로 치고 나와서 예의 모험한 것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입을 놀려. 행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이 나서가 해야 될 일을 군인권센터라는 게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기무사 방향을 얘기하다니 이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한 나라예요? 뭐한 나라? 이래놓고 계속 개혁하겠습니다. 표 주십시오.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노무현에게 참배하는 것은 중간청들 중도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라가 넘어지는데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끝나는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김정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미국에 부탁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도 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은 자멸이다라는 피켓도 하면 안 들어요. 기무사 해체하자고 군인권센터 소장이 나가 떠드는 데다가 그 나가가지고 같이 소위만 토론할 사람 하나 안 났어요. 국방부 장관이 병력 감축한다. 복무기간 줄인다는데 이렇게 하면 전력의 공백화 생기니까 나라가 큰일 납니다. 얘기한 사람 하나 없어요. 이게 자유한국당 현 주소예요. 왜 존재합니까? 제가 당원이 아니니까 밖에서 딴지 건다고 저는 아닙니다. 저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이래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요. 귀 열고 눈 열었다면 지금 판단을 제대로 하십시오. 자유한국당 민주당 욕할 자격 없어요. 민주당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치졸할 정도로 치열하고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단합하는지를 안 봤습니까? 이 뭐한 나라예요? 저는 똑같이 정치 노름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지금 희화화 수준에까지 이런 거예요. 영웅 어떤 골빈 교수는 그걸 예수라고까지 했어요. 예수 보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들이 거기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나는 기독교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자기들에게 가장 숭고한 존재로 인정해온 예수를, 똑같은 사람을 또 예수를 하나 갖다 얹은데도 말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뭐 눈치 봅니까? 제 이 방송을 하면요, 시청자 이제는 들어와서 시청해준 사람 숫자로 2000명도 안 되게 나옵니다. 누가 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어떤 방송은 보니까요, 방송사의 이념과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문자까지 들어있어요. 날리고 있어요. 그 페이지에.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나라 없는 서름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왜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발악을 하고 나라 찾겠다고 난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합니다. 그때보다 더 형편없는 국민의 자존심이 아예 없어요. 국민들이 이 자존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희망인데, 자유한국당 이래서는 국민에게 희망 못 주죠.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안보정당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안보정당의 명맥을, 그리고 그것을 프라이드로 유지하고 그걸 프라이드로 끌어가고 그것이 당 존재 명분의 1번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 군 통수권자가 하고 있는 일, 군 개혁이라고 가는 길, 군축이라고 가고 있는 일, 군인권센터가 하고 있는 일, 눈을 부릅뜨고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무지랭이 밖에서 말해봐야 영향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들, 정부를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 특권을 준 이유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준 게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무한 능력을 상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고 주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지금 어디 쓰고 있습니까? 지는 도둑질하고 지는 엉뚱하게 돈 받아먹고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체포 안 되면 그게 악용하고,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형편없는 소리를 국회 본회의장 하는 데만 써먹고 있는 게 면책특권이에요. 난민이 돼서 타국에 가서 앵벌이 해봐야 정신 차리나 봅니다. 난민 정책 마찬가지죠. 이게 감상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뭐 잘난 배우가 나와가지고 난민 특사 대사락 할게 정우성 얼굴 쳐다보니 나도 해줘야 되겠다. 이 골 빠진 XX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난민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럽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경제 때문에 EU가 싸우는 제일 큰 이유가 난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제가 기운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6월 27일 이후 과거에 4만 5만 나오던 시청자를 12,000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놔두고 유일하게 노회찬 의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뭐 이 가십거리가 되니까 그런지 어쩐지, 아니면 거기 덧붙여서 장관들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정으로 봐준지,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12,000이 하이어스트입니다. 탑이고 3,000, 2,000까지 개인이 수모를 당할 최하위까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네가 고소하라는 거죠. 이 정부 정책이에요. 알고 있으세요? 보수들? 만날 가짜 보수로 보수란 말만 하지 마세요. 보수가 민주당 좌파에게 배워야 될 거. 그들은 목표가 있을 때는 합칩니다. 우리는 목표가
목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떡 생기는 일이라면은 자기 편 욕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더 큰 욕을 해야 더 큰 떡이 생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익님, 소수지만 끊이지 않고 예청자 있습니다. 소수가 문제입니다. 목소리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 한계, 민주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목소리의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한당에까지도 한계를 느낍니다. 송영선을 위해서 힘 실어주지 마십시오. 보수가 정말 재건할 길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노력함으로써 보수가 재건할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앞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라도 정부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옳고 그름을 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아예 땡볕이니까 플랜카드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귀족 정당이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방 안에 앉아가지고 국회 본회의장 밑에 있는 정론관에 가서라도 목소리 좀 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네들이 먼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 친정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그리고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에게 원한다, 바란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아침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읽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읽고 또 가서 바로 간언을 해서 저한테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군요. 그 영상 더 이상 안 내보내겠습니다. 기가 죽어서가 아니라 어처구니 가 없어. 본말이 너무 전도되니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